구글을 움직이는 10가지 황금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두뇌의 한계를 간단히 뛰어넘는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구글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다. 이 집회에는 음식이 제공되며 발표와 소개, 질의응답 등이 있다. 경영진이 지식 노동자들의 생각을 알고 지식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생각을 알기 위한 자리다. 구글에서는 사내에서 정보 공개가 매우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심각한 정보 유출은 거의 없다. 우리는 정보 유출이 적은 원인이 바로 정보 공개라고 생각한다. 신뢰받는 노동력은 충성스러운 노동력이 된다. 영감이나 독창성, 이해, 깨달음은 커뮤니케이션에서 탄생한다. 토론이나 회의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브레인스토밍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다.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에서는 보통 퇴근 후에 회사 사람들끼리 술을 마시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먹고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쓸데없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스스럼 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인격을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나아가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런 습관이 없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 구글 본사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TGIF 미팅이라는 전체 집회가 열린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에릭 슈미트도 마운틴 뷰에 있을 때는 반드시 참석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한다. 아시아의 술자리 커뮤니케이션은 종종 낡은 간습의 대표로 취급받는데 구글의 경우는 어떨까? 혁신이란 갑자기 번뜩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에릭 슈미트. 에릭 슈미트는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중시한다. 지나친 커뮤니케이션은 없다.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없이 할 때 비로소 착상이나 깨달음,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혁신이 탄생하며 빠른 기술 혁신이 가능해진다. 에릭 슈미트는 이렇게 말했다. 혁신이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번뜩이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사실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말을 했다. 혁신은 복도에서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거나 밤 10시 반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며 전화를 거는 직원들한테서 나온다. 혁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함이나 권위와 상관없이 수평적으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운데 혁신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둘째는 혁신을 체계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일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체계화해야 한다. 정기적인 대화나 장소를 정해서 여는 모임이 그것이다. 셋째는 천재 한 사람의 머리에서 탄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화학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탄생한다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다양할수록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므로 최고 경영자가 실무진을 거의 찾지 않는 회사나 회의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조직에서는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구글처럼 모든 직원이 매주 창업자나 CEO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상적이기도 하다. 구글 급성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네들이 이 문제의 책임자가 되면 되지 않겠나? 에릭 슈미트. 구글 본사에서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TGIF 미팅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화제와 요청이 쏟아진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중국 문제 같은 미묘한 화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든지 본사 근처 신호등의 신호가 너무 느리게 바뀌어서 출퇴근할 때 건너목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든지 따위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즉시 답변을 한다. 그 중에는 상당히 한심한 화제도 있다. 하루는 사내 마사지사를
정규직 직원으로 삼을 것인가가 화제에 올랐다. 이에 따른 이점은 그들이 완전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마사지의 단골 손님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이 이야기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에릭 슈미스트는 짜증이 나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이 이 문제의 책임자가 되면 되지 않나? 그러면 되겠군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경영회의까지 열며 해결책을 검토했다. 그 결과 마사지사는 변동근무제 직원이 되어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면 팁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양을 늘리려면 어떤 이야기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검토해야 한다. 그런 태도가 신뢰감을 강하게 키워준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되며 전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